한빛원전 안전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원전 측이 고장 부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세월호 승무원들을 심판하는 법정이 열렸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과 통곡으로 뒤덮였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없고 비전문가가 많아 측근 보훈 인사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 최고 80mm의 비가 오고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남았는데 이를 앞두고 오늘 피해자 가족 14명이 나와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이 분노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선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차례로 법정 증언대에 섰습니다. 학생들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교사 엄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아빠.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진실을 알려달라고 유가족은 호소했습니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은 지금의 상황이 죽음보다 무섭다고 토로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죄책감을 호소했습니다. 친구의 손을 놓쳐버린 기억. 더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내 아들, 딸들을 죽였냐며 눈물로 호소하던 유가족은 증언을 마친 뒤 쓰러져서 휠체어에 실려 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은 세월호 참사는 학살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애들이 남겨준 숙제, 과제, 우린 엄마니까 아빠니까 꼭 해내겠다는 그 하나. 오는 27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열린 이번 재판은 피해자 가족 10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선원들의 재판이 끝나는 날이니까 시컷 울고 시컷 분노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재판부에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의 증언 중간중간엔 세월호 사고 당시 화면과 추모 영상이 상영됐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월호 선원들을 향해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는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왔고 재판 말미에는 판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3호기. 알면 알수록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서 원자로 증기발생기 밸브를 잠궜는데 엉뚱한 밸브를 잠근 것입니다. 진짜 고장난 부위를 찾는 데는 9시간이나 걸렸고 게다가 이 사실을 사흘이나 지난 뒤에야 민간 감시단에 알렸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방사능 물질이 새 갑자기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3호기. 사고 당시에는 한빛원전 3호기의 1번 증기발생기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달랐습니다. 증기발생기 1번에 밸브를 잠궜는데도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전 측은 다시 시료 검사를 했고 1번을 잠근 지 9시간 만에 2번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번 증기발생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장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민간감시단에 사흘이나 지난 뒤에 알려주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11시에 금요일 날 11시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또 은폐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번 사고로 방사능이 포함된 기체가 외부로 미량 방출됐고 원전 측이 고장 부위를 찾기 위해 헤매는 동안 원전 내부에는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원자로 내부에 샌 냉각수의 양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원전 크기에 비하면 미량이 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 증기발생기 사실 엄청 크잖아요. 네. 그 안에서 15리터 그 정도는 사실 큰 양은 아니거든요. 그 전체 대기했을 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사고가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라며 조사단을 급파해 3호기의 고장 부위를 잘못 파악한 경위와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13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광주시가 2013년 유대회 유치 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문이 어제 시민단체 측에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활동비 정부는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한 1심과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가치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며 광주시에 조속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돕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권자 단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 심사 결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 씨를 조금 전 석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대책을 마련하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윤 시장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한 다음 이달 말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측근 보훈 인사가 반복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임택 광주시 의원은 시정질문 자료를 통해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한두 명에 불과하거나 모두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 광주시장의 입맛대로 산하기관 임원을 내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단속 현장은 말 그대로 위험천만입니다. 흉폭해진 중국 선원들과 거의 맨몸으로 맞서는 수준인데 애써 단속하더라도 통역사가 없어 손짓과 몸짓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 현장을 김진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의 500톤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5호. 중국어선 검문에 나설 때면 정원 13명 중 절반이 단정에 올라탑니다. 기관사도, 심지어는 음식을 만들던 조리사도 단정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단정 하나에 7명, 8명이 타고 나가버리면 본선 운항 요원이 3, 4명 있어야 되고요. 다른 단정은 하나 더 있지만 그 단정은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어민들이 흉기로 저항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지도선이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들이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해경이 특공대를 포함해 한 번에 30여 명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어업관리단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무탄과 권총으로 무장한 해경에게도 난폭하게 덤벼드는 중국 어민들이 3단봉과 가스총을 든 어업관리단 대원을 무서워할 리 없습니다. 저희는 쉽게 보면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비라든지 모든 게 더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직원들 안전이라든지 어렵사리 중국어선에 올라타도 통역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중국어민이나 말이 안 통해 답답한 건 마찬가지. 육지 통역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서 전화가 잘 안 터지는 일도 잦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선에다가 뭐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뭐라고 하는 건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라고 했죠. 예. 위험천만한 저항에 맨몸으로 맞서고 부족한 인력으로 불법 조업을 적발해내도 통역관이 있는 섬으로 납포하다 보면 서해는 또다시 무방비 상태. 서해업관리단의 중국어선 단속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의 한 교회 건물에서 한 남성이 교회 목사 69살 배모 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배 씨 등은 흉기에 얼굴과 몸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 목사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헌금이냐 빌려준 돈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던 신도의 남편 53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김 씨를 추적 중입니다. 광주시가 호남권 장애인 재활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 적자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애인 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조선대병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재활병원 비상대책 자문단 회의를 열어 운영비 적자 보전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선대병원 측은 연간 운영 적자 비용 9억 원과 병원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의회는 조선대병원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추경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고 이후에 쌀쌀한 가을 날씨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강예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내일 오전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최고 7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낮부터는 날이 맑게 개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린 비양을 살펴보면 구례가 17mm로 가장 많고요. 나주 10.5, 광주 4.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광주 전남 곳곳에 비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장성과 영광 12도, 광주 14도, 나주와 화순 1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 18도, 영광 19도, 광주와 나주, 화순 2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 9도까지 떨어지겠고 특히 금요일에는 8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아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69회 경찰의 날을 맞아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경찰청에서 있었던 기념식에서 경찰은 북부서 정용민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등 4명을 특진시켰고 업무유공 경찰관들을 표창했습니다. 전남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서도 기념식을 열고 2명의 특진자 임용식과 함께 210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표창장과 유공상을 수여했습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시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결단식에서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며 광주시에서는 45개 종목에 모두 1,200여 명이 출전합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중국과 합작으로 정율성 영화 제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오늘 중국 삼서성 서안에서 정율성 영화 관련 포럼을 열고 영화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와 시나리오는 중국 측이 담당하고 주연은 한국 배우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중국 서안에서 개막한 제1회 실크로드 국제영화제에 참가해 한국 영화전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 개통되는 호남선 KTX에 투입될 차량은 좌석 간격은 좁고 승차편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호남 고속철도 차량 실사 결과 KTX 산천은 출입문과 인접한 좌석의 무릎 공간이 262mm였지만 호남고속철도 차량은 200mm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좌석 수가 13%로 늘면서 통로 등이 좁아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학생 100명 중 4~5명이 자살 관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1,100여 개 학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광주는 참여 학생의 5.6%, 전남은 3.75%가 자살 관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작년에 비해 관심군의 비율이 낮아졌지만 광주는 세종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관심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순천이나 곡성 지역에 자동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광주에서 가까운 순천이나 곡성 지역에 연간 20에서 30만 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